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장태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 천호동을 지역구로 둔 장태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서울시의 많은 혈세가 일반 회계와 기금을 통해 총 1조 8,361억 원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6,250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총 369개 단체에 집중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민간단체에 일반 회계와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조례로도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진영,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 단체, 그리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또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네, 실장님. 2011년 10월에 취임해서 2020년 7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재임하셨던 박원순 전 시장님은 서울시의 최초의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으로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서울시정에서 활성화시키고 또 수기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점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바람직했지만 그 수단이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적체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당선된 직후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민주당으로 구성된 제10대 서울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다수의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 사업 예산이 복원되는 등 시장님의 의지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반 회계를 통해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 사업 중 약 1조 원의 예산이 사회적 경제, 노동, 도시 재생, 마을, 협치, 기후환경 등 특정 분야의 시민단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히 민간 보조 사업은 경직성이 강한 행정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인력과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과거 10여 년 동안 서울시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맹신해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 사업을 급격하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민간 보조 사업은 특정 분야, 특정 단체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전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활동보다는 소수 세력의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협치 등 12개 분야에서 9,096회에 걸쳐 총 4,30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정 단체가 반복 지원을 받은 사례가 전체의 49.4%나 됩니다. 특히 이 중 10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80개이고 5회에서 10회 미만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375개로 특정 분야에서 소수 단체가 보조금을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정 분야의 특정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원된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민간 보조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민간 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관행적으로 보조 사업을 한 그런 일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단체의 전문성과 좀 상관관계를 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 보조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단체가 장기간 보조금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나 그리고 신규 단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 대상 사업 중에 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절차상 개선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동의하는 바이고요. 말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점은 아니고요. 그 중에 특정 세력, 특정 단체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잘못된 민간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보조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추진 후 민간 보조금 지원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수는 27개가 감소했고 예산액은 총 192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한 이후 민간 보조 사업의 경우 전체 규모가 축소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지 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 편성 사전 심의 과정에서 적절하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집중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정전된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봤었는데 이런 사업들 외에도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 공모 사업 중에 증액 사업까지 함께 집중 심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절한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정한 단체들이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차원, 그다음에 보조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3년 이상이거나 또는 5년 이내에 4회 이상 동일 단체가 선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인 그런 단체들,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민간 보조 사업을 지원받아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촘촘하게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이 적절하지 않게 보조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총 규모는 44조 2,19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회계는 31조 3,425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8,765억 원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법령에 의한 법정 기금과 조례에 근거한 자체 기금 등 총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총 운용 규모는 3조 5,021억 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여 년간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서 나가는 민간 보조금 현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의 민간 보조금이 일반 회계의 민간 보조금과 달리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고 일반 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기금에서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민간 보조금 분야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추진은 일반 회계 예산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포함해 중복 지원 현황을 산출하면 2022년 8월 말까지 일반 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단체 수는 총 369개입니다. 중복 지원 횟수는 총 2,851회이며 중복 지원 금액은 무려 6,250억 원이나 됩니다. 박원순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일반 회계와 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는 해마다 규모의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계와 기금을 합산해 중복 지원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38억 원에서 2020년 964억 원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의 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는 기금은 총 18개 계정이며 상위 7개 계정이 중복 지원 총 횟수인 986회 중 855회로 86.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계정 중 성평등 기금은 323회에 걸쳐 50억 원, 기후변화 기금은 120회에 걸쳐 127억 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126회에 걸쳐 61억 원 등이 중복 지원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표에 일반 회계와 기금의 민간 보조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단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제가 말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 환경단체는 에너지 수호 천사당 구성 운영, 사실상 태양광 사업인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협력, 에너지 절약 모범 발굴 지원 등 총 27회에 걸쳐 16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문화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등 총 28회에 걸쳐 6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는 성평등 기금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역시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등을 포함해 총 23회에 걸쳐 6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환경단체도 기후변화 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등 총 23회에 걸쳐 7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언론 매체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 관리 등 총 23회에 걸쳐 18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교육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지역 특성 문화 사업 지원 등 총 15회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문화단체는 생뚱맞게 도시재생기금의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총 15회에 걸쳐 17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 단체는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을 보조받고 일반 회계를 통해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보조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35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모 청년단체는 취지에 맞지 않게 기후변화 기금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태양광 단체는 기후변화 기금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반 회계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29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남북교류 협력단체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통일교육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총 3회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처럼 일반 회계 보조금 사업을 독식했던 이들 소수의 특정 단체들이 기금 보조금 사업에도 중복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전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거였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실장님, 지난 10여 년간 특히 유독 태양광 관련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은 보조금들이 중복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설치 사업자분들한테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발전량에 따라서 전기 발전한 거를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간 비용하고 거래 금액하고 차액을 보존해주는 그 발전 차액 지원 제도가 또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좀 일정한 제한된 숫자의 사업자에 좀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그런 구조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태양광 사업의 경우에 이런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태양광 이외의 다른 에너지 사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설치부터 이후 보급까지 계속 지원을 했나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특정한 이제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유독 태양광만 그렇게 편중되어서 지원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사업의 사업권을 전기 사업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일반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의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는 특정 세력에 편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기 사업자 등록인지 제가 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네. 토의가 좀 깊어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언급드린 단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의 대부분 홈페이지에는 재무 상황과 보조금 사업 관련 활동 내역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여 년간 가장 많은 횟수인 27회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모 단체는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 2016년 재무상태표 이후 전혀 새로운 재무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활동 내역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홍보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인 35억 4천만 원을 받은 태양광 단체는 홈페이지에 전혀 재무 상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보급업체 선정 당시 특혜를 받은 단체로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서울시로 소속을 옮기기 전에 몸을 담고 있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비서실장님, 이처럼 서울시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 사업비를 받아간 단체들은 서울 시민도 알 수 있도록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활동 내역과 재무 상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영세한 규모의 그 단체들도 있겠지만 이처럼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큰 단체의 경우에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또 이 단체들에 대한 재무 상황과 활동 내용 등을 또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야말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 시에서 지금 사업자별로 보조 사업자하고 집행액만 이제 그 행안부 편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조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그 집행 내역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그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 1일 날 국회에 지방 보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는 지방 보조 사업자의 보조 사업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면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고 교부 조건에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교부 조건에 그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네. 반드시 공개하도록 꼭 그렇게 명시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금이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된 사례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모 방식을 통한 지원 단체의 선정입니다. 이는 지방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성평등 기금의 경우 일반 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146개 단체로 323회에 걸쳐 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기금의 경우 일반 회계와 중복 지원을 받은 68개 단체로 120회에 걸쳐 1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중복 지원 결과를 보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가 당초 의도하고 있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체육진흥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처럼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이 명확하여 해당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된 기금 사업들은 경상적, 반복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추진된 점은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경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0여 년간 58개 단체에 대해 126회에 걸쳐 총 61억 원을 중복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인 남북교류 사업은 통일부와 북한과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 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립되는 기금 운영 계획에서 기금 사업을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편성하고 집행 단계에서 구체화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시의회의 기금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금 운용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상적 반복적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 회계 보조 사업에 비해 관리도 허술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지금처럼 특정 정파에 가까운 소수의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기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좀 구조적으로 사전에 그 절차상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사업은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기금 사업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도 좀 종합적으로 놓고 중복성 여부나 부적절한 사업이거나 이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추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기금의 보조금 사업도 일반 회계의 보조금 사업과 같이 엄격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특정 단체의 소수의 밥벌이 사업으로 계속 운영되는 걸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금 보조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시 전체적으로 기금 사업까지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행안부 예규에 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에서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금 사업도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행안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기금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일반회계 사업처럼 전체적으로 좀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가 따른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 개별 기금별로는 조례가 있지만 기금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지금 기금의 보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관련 조례 등을 입법할 용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일반 조례가 기본 조례가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며칠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된 전략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표본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 사례 267건과 부당 대출 지급된 자금 2,61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태양광 시설의 불법 설치 후 대출, 쪼개기 수의 계약, 결산서 조작 등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눈먼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도 아닌
단 12개 지자체에 표본 조사를 하였음에도 이렇게 엄청난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태양광 업자들 그리고 이들과 한통속인 무늬만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복 지원 사례에서도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자립마을,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등등 태양광 사기의 냄새가 짙은 사업들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국무조정실 발표에서도 보듯 태양광 사기, 태양광 비리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비리 게이트입니다. 서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조금 사례에서도 보듯 태양광 관련 단체와 특정 정파에 가까운 업체에 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고요. 또 한 가지, 민간 위탁과 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부터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셨는데 아직까지 성과나 결과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1대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도 있는데 그간의 추진 경과와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일단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사업 또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일단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 또 사업 효과 미흡, 보조금 먹튀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태양광 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점검을 실시를 했고 감사도 했고요.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형사 고소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제 기억이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워낙 고소고발된 업체 수도 많고 유형도 다양하고 그리고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수사상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사기라는 게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수사를 해서 그걸 증거를 확보하고 그 법원에 기소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수사 결과가 나오질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다음 달 중으로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 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지나치게 물량 위주의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를 범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그 몇몇 부실업체들과 그 사업이 연계가 되면서 누가 보아도 매우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사업 자체가 튼실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좀 더 완비된 그런 그 태양광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된 것은 조만간 일단락이 되면 그걸 반영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두 날개의 길이가 각각 다르면 정상적으로 날 수 없듯이 거버넌스와 협치 역시 공공과 민간이 균형 있는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민간 보조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많은 시민단체들은 조직 규모, 인력 등 양적으로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들의 자생력, 독립성이 퇴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보듯 일부 특정 단체의 지원은 이렇듯 태양광 비리와 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모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그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마치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편중되어 있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적절하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의를 그때그때 수혈받고 그것이 정책화되고 또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계속해서 시정이 업그레이드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구조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관변단체들에게 대부분의 재원이 흘러들어가고 그분들이 마치 그 영역에 관한 한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함으로써 사실상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호울 좋게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그것을 강변해왔던 일련의 이 잘못된 과정을 이번 4년 동안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그분들의 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고 시정의 접목이 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관협력 체제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자율 예산 제도를 비롯해서 각 영역에 있어서 정말 건전한 시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상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몇몇 특정 단체에 예산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바로 접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던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을 받은 모든 시민단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일반 회계와 기금이 중복 지원되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암암리에 특정 정파, 특정 세력, 특정 분야, 특정 인물 등이 속한 극히 일부의 단체, 무엇보다 시민을 위하지 않는 무늬만 시민단체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의 발표를 계기로 태양광 비리뿐만 아니라 그간 무늬만 시민단체들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발을 맞추어 그간 눈먼 보조금과 특정 세력에 기대 호가호위했던 극히 일부 단체들에 대해 단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시민단체 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그간 특정 분야와 특정 단체에 중복 집중되었던 민간 보조 사업을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민간 보조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